예,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커뮤니케이션 효과의 측정 사전조사 기법 중에 투사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광고 효과 측정 기법을 다 진도를 나가고요. 뒤에 시험 문제와 관련된 내용 정리를 하고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지사항에 시험 일자와 이제 강의실은 아마 다음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강의실은 제가 공지사항에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투사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심리학에서는 임상심리학 쪽에서 투사기법을 활용해서 무의식적인 동기를 확인하는데 쓰기도 하고요. 이 광고 심리학에서는 투사기법이라는 걸 실무에서는 사실 잘 안 쓰는데, 감각법이다라고 것은 T라고 보여주고 어떤 지 그런 것들을 좀 끄집어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 광고와 관련해서 이 단어 연상법이나 문장 완성법은 실무에 어느 정도 활용은 실제 회사에 어떤 그 문장 활용해서 또 진행을 해야 되고, 뭐 광고 대행사나 이런 데 이제 실무자들은 이 기법을 직접 활용하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 조사회사에 의뢰를 하는 경우 그렇게 흔하게는 않는 방법이에요. 말 그, 그 컨셉을 주고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는지,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고요. 문장 완성법도 역시 중간에 이렇게 문장을 비워두고 뭐 주어하고 마지막 서술형 동사만 주고 그 중간에 일종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라는 그런 스토리 텔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자주 쓰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판매 효과의 측정인데요. 판매 효과 측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광고 효과 측정이라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판매 효과라는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많이 실제 많이 활용하진 않아요. 가끔 조사회사를 통해서 이 세일즈 익스페리먼트 그 다음에 테스트 마켓 그 다음에 질문조사법 인콰이어리 테스트라고 해서 질문을 통해 광고물의 잠재적인 판매 효과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주는 일정한 수의 광고를 배치해 놓고
그것에 반응하도록 어떤 유인물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들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판매 실험법이다라는 것은 단순한 것부터 대단히 복잡한 것에 이르기까지의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뭐 맹목 제품 테스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내용은 판매 효과의 측정 기법의 내용이라 실제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네요. 이거는 내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우리 교과서를 보니까 이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건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라고 아마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브랜드를 주지 않고 실험적으로 제품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매 실험법은 테스트 마켓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가끔 실제 실무에서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전국 광고를 하기 전에 광고의 판매 효과를 일정 지역에서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국 광고를 하기 전에 어떤 특정 지역을 선택해서 그 지역에서만 판매 효과를 어느 정도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 변수를 도입하기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시를 선정하여 일정 지역을 특정 지역을 선정하는 거죠. 통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제 도시의 것과 그 다음에 판매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광고를 뭐 케이블 TV나 이런 지역 케이블을 통해서 광고를 내보낸 지역과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은 지역 간의 비교를 해보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 효과의 이제 사후 조사 기법으로는 뭐 과거 판매 측정, 그다음에 실험 설계라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는 잘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좀 들어가서 이거는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쇄 광고 효과의 측정입니다. 인쇄 광고 효과의 측정. 인쇄 광고의 사전조사 측정 기법에는 지각조사 서비스, 퍼셉션 리서치 서비스다라고 해서 지각조사 서비스다라고 하는 것은 인쇄된 페이지를 중심으로 독자의 눈이 움직이는 것을 추적하는,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아이 트래커를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아이 트래커를 사용해서 인쇄 광고의 어떤 부분에 그 독자의 초점이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렇게 해서 지각의 그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지각조사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플러스 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뭐 통제 발행물로서의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현재 존재하는 전국적인 잡지 또는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자체 조사 잡지를 통해서
프린트 플러스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고주에게 그들의 광고를 미리 조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데, 이거는 뭐 조사는 전형적으로 5개 시장에서 한 175명 정도의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가 되고, 그 중에 수용자의 경우는 100명의 남성과 1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잡지는 이제 여론조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들은 참여자에게 일단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금 같은 것들을 추천을 위해서 라는 목적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잡지를 주기 전에 태도와 상표의 선호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응답자는 그날 저녁에 잡지를 읽으라는 요청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 면접을 통해서 회상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프린트 플러스 체계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스토리보드 검사다. 이건 스토리보드를 비디오로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완성은 됐지만 완전히 CF를 완성하기 전에 흑백선 그림으로부터 완성된 칼라 혹은 흑백까지 광고를 조사한다라는 건데, 그 비디오 스토리보드 검사의 조사 잡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국의 Looking at US의 그 어느 한 판에 게재가 돼요. 그런 그 잡지에 게재를 해놓고 그 잡지의 내용이 광고의 완성도와 어울리게 되어 있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1대1 면접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쇼핑센터에서 일단 사람들이 많은 그 쇼핑센터에서 진행을 해서 응답자에게 잡지를 읽어보게 한 후에 회상, 커뮤니케이션, 설득, 그리고 제품의 독특성, 신뢰성, 경쟁력, 그다음에 호불호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표지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답자는 조사 광고에 다시 초점을 맞춰 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들의 평가에 관한 부가적인 또 질문도 진행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쇄 광고를 하면서 사전조사 한다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런 방법들이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맥컬럼 스필만 월드와이드 애드밴티지 프린트다. 그래서 인쇄 광고 역시 조사하는 조사형 측정 개별 매체를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또 사전에 조사해 보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참고하시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쇄 광고의 이제 사후 조사할 수 있는 측정 기법들을 몇 가지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잡지 효과 조사 서비스, 매거진 임팩트 리서치 서비스다라고 MIR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 광고 효과 측정 방법이 갤럽과 로빈슨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주요 소비자 잡지, 여성 잡지, 서비스 잡지, 그리고 뉴스 잡지에 게재되는 광고를 조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는 자연스럽게 노출된 후에 응답자의 가정에서 이제 조사가 진행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한 150명의 남성 표본 혹은 150명의 여성 표본 또는 이제 혼합된 구성으로 한 200명 정도의 표본으로 미국의 10개 대도시 지역에 서샘플을 모집해서 이런 조사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것 또한 회상, 그 다음에 이제 설득, 뭐 진단적인 질문에 대한 반응, 그리고 응답자가 한 말 그대로의 표현 등에 관한 측정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잡지 효과를 조사하는 그 만들어진 그런 잡지에 있는 광고들을 쭉 예시를 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잡지 효과를 조사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별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도 이런 방법을 접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 또 다른 이제 인쇄 광고의 사후조사 측정 기법인데 스타치 메시지 보고 서비스다. 역시 이것도 인쇄 광고를 대상으로 사후조사를, 그러니까 인쇄 광고를 싣고 나서 그 잡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신문에 실린 그런 광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판물이 발행돼서 독자가 그 발행판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후에, 그죠? 그러니까 독자가 그런 걸 읽어보고 나서 그 잡지나 신문에 실린 광고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주목을 했는지, 주목한 독자는 또 어떻게 되고, 연상한 독자, 떠올린 독자라고 볼 수 있죠. 대부분을 읽은 독자,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를 해서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질문할 때 이제 귀하가 이 광고를 처음 보았을 때 무엇이 귀하에게 두드러지게 보였습니까? 역시 주목한 거죠.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연상되는 부분은 귀하가 자신의 말로 할 때 그 광고는 제품, 서비스 혹은 회사에 대해서 귀하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라는 식으로 이제 질문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교재에도 보면 게이츠 자가용 소형 제트기 광고 해놓고 이렇게 예시를 들어준 내용들이 있습니다. 스타치 인상조사,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타치 인상조사 잡지 신문에 게재되는 광고의 사전조사 혹은 사후조사를 위해서 활용한다. 뭐 의도된 메시지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카피 같은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 광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나중에 적합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1:1 면접 조사를 실시해서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법들도 거의 실무에서는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오는 것들이 방송 광고 효과 측정 방법이죠. 방송 광고 효과 측정 방법인데, 이 방송 광고가 나간 후에 방송 광고에 대한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바로 이런 면접 조사를 하는 건데요. 요즘 면접 조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면접 조사를 많이 했어요. 전날 또는 전주에 프로그램 리스트를 제시해 놓고 시청 여부를 일단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 프로그램, 광고가 붙어 있는 프로그램을 시청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방법이죠. 전화조사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현재 시청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묻는 방식이에요. 그죠? 프로그램을 봤다 그러면 사실은 그 광고를 좀 접촉했을 가능성은 올라가잖아요. 전화 회상 조사라는 건 바로 회상 서베이 참여자에게 최근에 무슨 프로그램을 시청하였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프로그램을 일단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 프로그램에 광고를 내보냈으니까 그냥 광고를 물어보면 또 다른 걸 통해서도 본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
그죠? 방송 광고니까 그 방송 광고로 내보낸 프로그램이 붙어 있는 그 프로그램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전화 일치조사라고 하는 것은 무작위 표본 가구에 전화를 걸어서 그 순간에 시청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질문하는 것. 지금 뭘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요즘은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별로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일기식 조사, 이걸 이제 보통 다이어리 서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주일간에, 그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매일 요일별로 시청한 채널, 그리고 시간대를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자별로 다 특히 어느 시간대에 많이 TV 프로그램을 봤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시청한 채널은 어떤 채널을 많이 시청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디미터 주사라고 하는 것은 기계장치에 오디미터라는 장치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특정 TV 채널의 시청 여부를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오디미터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초창기에 이런 그 오디미터라는 장치를 사용해서 그 TV 채널의 시청 여부를 기록하게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오디미터는 요즘에 우리가 이제 TV에 셋톱박스라는 거를 보통 뭐 케이블 TV를 보든 무슨 그죠? 종편을 보든 셋톱박스가 항상 붙어야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을 TV에 다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TV가 켜지면 어느 채널에 어떤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는지를 그 오디미터에서 다 기록하게 돼 있는, 그래서 그걸 조사 회사에 보내주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 프로그램을 채널을 돌려서 그 프로그램을 본다라고 가정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채널 틀어놓고 또 역시 TV를 안 볼 수도 있잖아요. 딴 거 하러 또 장소를 또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죠? 거실에 있다가 그리고 오디미터를 켰는데 TV를 켜고 그 채널을 선택했는데 뭐 주방에 갈 수도 있고 또 방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오디미터라는 것도 정확한 집계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비판이 꽤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그 뒤에 나오는 피플미터라는 것도 역시 좀 더 발전된 오디미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채널별 시청 여부는 자동으로 기록하되 개개인의 시청 정보는 수동으로 입력하는 리모컨 장치를 통해서 얻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그 채널은 피플미터에서 기록을 하는데 오디미터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장소를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시청할 때 시청하는 프로그램의 정보는 리모컨 장치를 통해서, 내가 지금 보고 있으면서 리모컨을 누르면 채널 선택이 되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현재 무엇을 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디미터의 그런 어떤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그런 장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TNS라는 조사회사에서 피플미터를 통한 시청률 조사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그 과정을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죠. 그림이. 물론 그 닐슨이라는 회사에서 시청률 조사는 가장 먼저 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어요. TNS도 물론 하고, 우리 국내에서도 TNS하고 닐슨에서 다 하는데, 닐슨 시청률 조사 자료가 좀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if 필미터도 사실 좀 한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패시브 미터식이다. 패시브 미터식. 그래서 이 시청자가 TV를 시청하면 셋톱박스의 기계가 스스로 방 안의 시청자를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안을 떠나면 일단 그 기계가 지금 시청하지 않고 있다라고 잡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사람이 돌아오면 TV에 뭐 몇 도에서 몇 미터 이내에 있는 그 시청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패시브 미터가 확인해주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시청률 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데이터의 정확성을 좀 더 높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에 대한 그 효과를 어느 정도 측정해낼 수 있는 장치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광고 효과 측정 기법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 교재에 보면 맨 그 마지막 쪽에 그 아이 트래커란 무엇인가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볼 문제,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광고 효과 측정 기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내용들은 크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제가 시험 문제를 어느 정도 출제해서 오늘 좀 이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광고 효과 측정 기법에서 앞부분에서 조금 한두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생각해 볼 문제들까지 해서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시험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중간고사 사실은 너무 여러분들이 제가 문제를 너무 쉽게 냈는지 그죠? 시간도 별로 많이 필요 없었고 점수들도 채점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도 점수가 좋아요. 만점 받은 사람은 한 명인가 제가 본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기말고사에서도 뭐 동일한 유형입니다. OX, 단답형, 그 다음에 직접 기입하는 기술식 또는 간단하게 서술하는 서술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그 제가 문제 출제 그 부분을 뭐 챕터별로 쭉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들으시고 그냥 그 제목이라도 잘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문제가 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인가만 어느 정도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일단 처음 1번 문제로 제가 출제한 게 그 효과의 위계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효과의 위계가 뭔지 그 개념을 명확하게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략이라고 해서 뭐 몇 가지 전략들이 있죠. 뭐 우리가 그 광고하는 그 전략, 광고 전략이라고 하는 거에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은 솔직히 다 정리를 하시면서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그 전략 중에 이제 그 내용이 잘 맞는 내용인지 OX에서 이제 제가 출제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태도와 관련된 이론, 그죠? 태도 이론에서 관련된 휘시바인의 이론 내용, 그 개념들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 목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광고 목표와 관련된 내용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터넷 광고의 특징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그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광고 자극이 주의를 끌지 못하게 되는 이유, 그 내용도 꼼꼼하게 잘 살펴보세요. 근데 광고 효과 측정은 측정과 관련된 개념들, 제가 책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부터니까 중간고사 때 어디까지 시험을 학습 기억까지 우리가 중간고사에서 봤나요? 학습까지 본 것 같네. 그죠? 책을 제가 좀 보면 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까지가 중간고사였죠? 그리고 감정과 광고부터가 기말고사 봄인가? 이게 제가 출제를 해주면서 헷갈리네요. 맞는 것 같네요. 감정과 광고. 예. 감정과 광고도 중간고사 때 다 본 건가? 지금 헷갈리네요, 제가. 태도부터 기말고사 범위로 제가 하기로 했나? 감정과 광고부터가 아마 중간고사 범위였던 것 같네요. 기말고사 범위로 한 것 같네요. 감정과 광고는 중간고사는 그 앞까지가요. 기업까지라고 보시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감정과 광고에서 지금부터는 제가 좀 책에서 출제한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감정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분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꼼꼼하게 잘 보시고요. 그리고 기억 문제도 제가 출제를 또 중간고사에서 기억 문제 출제 안 했죠. 미안합니다. 제가 헷갈려서 지금 출제를 해놓고도 기억에서 기말고사에서 기억을 일부 문제를 출제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 시험과 관련된 그죠? 유지시험, 정규화 시험과 관련된 그 내용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광고 자극이 주의를 끌지 못하게 되는 이유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광고 효과 측정의 기본적인 개념과 정의를 내려놓은 부분. 그 다음에 또 역시 전략 중에 USP 전략. 그 전략은 다 공부를 해 놓으세요. 꼼꼼하게. 그러면 전략에서 문제가 몇 개 나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 향상 요인, 정보 특성의 요인에 따른 기억 향상 요인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제 인지 부조화가 발생될 경우 이를 해소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태도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 중요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광고 목표와 관련된 내용 중에 그 역할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광고 효과의 인지적 지표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효과적인 광고 목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거 이 문제를 내가 그렇게 낸 거니까 효과적인 광고 목표의 요건. 그 다음에 신문 광고의 장점, 매체 집행 계획에서의 변수와 관련된 거, 그 내용도 꼼꼼하게 보시고요. 모바일 광고의 기술적 특성, 그 다음에 유효 빈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태도의 기능, 4가지 기능 말씀드린 거 있죠? 그거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기능과 관련된 부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태도 변화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윌키의 5가지 전략, 윌키의 5가지 전략과 관련된 내용 쭉 정리해서 한번 보시고요. 정교화 가능성 모델의 광고 활용 전략, 정교화 가능성 모델의 광고 활용 전략. 그리고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행동적 지표들, 그리고 에이드마 모델과 관련된 내용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다그마 이론에서도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광고의 표현 요소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광고 표현을 결정하는 핵심이 되는 문제가 뭔지 크게 2가지로 이렇게 설명드린 거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기억 속에 있는 특정 상황을 재현시켜 가면서 쓰는 전략이 있어요. 그 기억과 관련된 그 전략이라는 부분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잡지 매체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 그 매체의 특성 중에 뭐 비용 대비 효율성이 가장 높은 매체가 뭔지 잘 정리해서 보시고요. 광고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장점 관련된 내용 보시고, 광고 효과 측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특히 뭐 그 관련된 내용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광고 효과 측정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광고의 열동률을 평가하는 기준,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광고의 반복 횟수가 가장 그 적정 수준을 넘게 되면 그 무슨 사실이 발견됐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그게 뭐 벌린의 이유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뭘로 설명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 꼼꼼하게 잘 살펴보세요. 그 다음 모바일 광고와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효과의 측정 내용, 어떤 지표들로 측정한다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정의 특징,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있죠. 그 내용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 감정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아마 중간고사 때보다 좀 더 많이 출제를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관식 단답형 부분에서 제가 좀 문제를 많이 늘렸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선 조금 좀 점수 차별화를 좀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너무들 중간고사 잘 봐서 기말고사에선 좀 차별화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문제 수를 좀 더 많이 늘려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잘 본 분이나 아니면 못 봤던 분들도 기말고사에서 좀 더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보시고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학기의 강의는 요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일부 이 강의 녹화하는 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데 가끔가다 중간에 끊기는 현상도 좀 나타난 적이 있고, 근데 그 끊기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완전히 그걸 다시 또 녹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 부분, 저장된 부분을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부 좀 불편한 적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그 컴퓨터의 그 성능에 따라서 녹화가 또 잘 되는 날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메모리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중간에 끊김 현상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이 비대면 수업을 요번 학기까지 이렇게 진행하느라고 여러분들 고생이 많았고요. 수업 들으시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수업을 듣고 공부하신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그 집중을 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학기부터는 아마 대면 수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학기 수업은 뭐 물론 강의 수강생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아마 조금 병행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2학기 때는 학교에서는 뭐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그 저희 교수들한테는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꼭 뵐 수 있기를 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업 끝까지 잘 수강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그 제가 시험 문제 또 이렇게 정리를 잘 못 해드린 것 같은데 그나마 메모해 놓으신 걸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시면 기말고사도 잘들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기말고사 때 마지막으로 뵙도록 하죠. 예, 오늘 수업은 이걸로써
마치고 요번 학기 수업은 또 이걸로써 다 종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뭐 다음 학기에 또 소비자 심리학이나 조직 심리학에서 개설을 했기 때문에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예. 다음 학기는 그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